청년들의 열망으로 가득했던 그곳엔 온종일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행복해! 우리! 행복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팀원이었던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자살을 했어요. 뭐 걔도 죽었다더라, 뭐 걔도 죽었다더라 이렇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재작년 이제 그 1년 정도 그때부터 계속. 진짜요? 네네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잇따른 비보. 그 따봉 쌍따봉 날린 사람 그 밑에 있는 여자애가 이제 바로 뒤에 그 살짝 가려져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이 이제 같은 팀에서 비슷한 경력을 쌓았던 세 청년은 어쩌다 20대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된 걸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우울증이다, 뭐 돈이 없어 죽었다 그러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엇보다. 이제 내 차례다. 수년 전부터 의정부의 한 상가 주변에서는 고급 외제차에 대한 목격담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보자마자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벤츠 신차가가 2억 얼마짜리 하는 지바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포르쉐, 그리고 BMW, i8, 로드스터, 그리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중에 제일 돈을 못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BMW 시리즈 중에 제일 높은 거 타신다고. 그 무렵 구대에서 일하고 있던 김진성 군도 친한 친구가 장만한 외제차를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차를 아우디를 뽑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앤데 그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잘 거기서 관리직까지 간 건지 뭔지 동생이 좀 그거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SNS를 통해 본 친구의 성공은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 같았다고 합니다. SNS를 이제 친구들이 하니까 팀장들끼리 뭐 해외여행을 가서 뭐 골프를 갑자기 친다든지, 일단 돈 얘기가 제일 큰 거죠.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번다. 부인 공고에 소개된 근무 조건도 놀라웠습니다. 주 5일 근무에 월급여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금융업.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운동밖에 모르던 24살 청년에게 친구가 보여준 저편의 세상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결국 친구를 따라 구대에 입사했다는 진성군. 그것은 마치 의정부 지역 청년들에게 퍼진 열병 같았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 이름이 구대예요. 행복한 구대. 뭐 내가 뭐 대출 쪽에서 일해, 대보중개 쪽에서 일해 그러면은 그 구대에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하루에도 수차례 단체로 행복을 외쳤다는 청년들. 하지만 그들이 입사 후 맞이한 눈앞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고 합니다. 막상 방문했는데 이제 외관부터 자체가 간판도 없고 문도 이중보안 철저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 문 열자마자 진짜 경악을 했어요. 다 진짜 담배용이 다 내뿜고 다 통화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필요한 고객을 대부업체와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냈던 굿데이. 직원들은 약간의 기본급에 더해 대출을 성사시킬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개인이 성사시킨 대출 총액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합법적 대출뿐 아니라 각종 불법 대출 상품들을 취급해 대출액을 늘려왔던 굿데이. 굿데이의 먹잇감은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지만 돈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높은 대출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 몇 번만 이자를 내면은 다음부터는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며 대출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대출만 받게 해놓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빚에 올가미를 씌웠던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편법 정도 아닌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불법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유형을 저희가
보고 한번 그 불법적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어떤 유형이든 다 사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관계만 딱 입증이 되면 사기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먹잇감을 찾아 빚의 올가미를 씌웠던 청년들. 그들은 돈을 벌고 싶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람들을 속이고 점점 더 범죄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이제 500만 원인데 고객님이 5천만 원 받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무리하게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너무 큰 거예요.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비인정기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럼 완전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못 참겠다고 자기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밤마다 전화하고 수요마다 전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가 찍힌 계좌 내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돈을 노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800만 원, 900만 원 이거를 10월에 같은 달에 받았네요. 네, 그 사람들도 다 올렸어요 이렇게. 내가 2천만 원 벌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기억해요. 2천 몇을 벌었어요. 그 친구 2천? 한 달에요? 네, 첫 달인데 2,200 벌었어요. 그게 막 소문이 또 나가지고 저희 그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큰 돈을 번다는 소문에 청년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굿데이로 모여들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우리가 불법이었으면 우리도 진작에 잡혔지. 나 지금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너네가 잘 못해도 우리가 그래서 선임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편법이다. 수입이 점점 늘어날수록 죄책감의 무게도 점점 줄었다는 청년들. 사람들이 양말 찾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세뇌도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 진짜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고객님한테도 고객님 많이 화를 내고, 고객님 지금 고객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그럼 또 웃긴 게 고객님들도 누그러져요. 자기들을 진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굿데이에서 왜곡된 행복을 쇠뇌당했던 겁니다. 우린 긴 설득 끝에 팀장의 자리에 올랐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많이 벌 때는 얼마나 버셨어요? 저도 맥스로 한 달에 1,500, 1,700 이렇게 또 받아봤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25, 26 뭐 이럴 때. 지금 뭐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현장일에 노가다죠. 그는 돈의 맛에 취해 변해가는 자신과 동료를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연봉 대비해서 막 제한돼서 나오는데 차량 구매 용도로 나오는 거는 좀 여유 있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럴 거면 그냥 아예 대출이 나오는 거를 다 한번 먹어보자. 이런 건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리자들끼리 머리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범죄라 어쨌든 범죄라 누군가 처벌을 받거나 이게 해야 끝나요 제가 봤을 때. 낡은 중고차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도록 하면서 대출을 유도하는 자산론. 중고차를 비싸게 사서 자산으로 등록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인데 이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합니다. 굿데이 직원들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이 발생하면 중고차 구매 비용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갈취했던 겁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먹잇감으로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은 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245명이 실제로 1회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산한 대출 금액만 약 55억 원. 사무실이 여러 곳인 걸 감안하면 피해 대출 금액만 수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굿데이 피해자들을 대신해 환불 요청을 해왔다는 중고차 딜러.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대출 사기까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갑자기 뭐 가족들 중에 좀 병원비가 좀 많이 나가야 되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좀 돈을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사기를 당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죠. 굿데이에 모인 청년들은 왜 선을 넘어 타인의 불행으로 욕심을 채워온 걸까? 우린 굿데이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대표나 팀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재원입니다.
네, 피디님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희 뭐 신상이나 방송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믿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약속. 근데 사실 만나기로 한 약속과 번복을 거듭하다 1시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 역시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된 업체의 대표와 팀장을 맡고 있다는 두 청년. 장장 4시간에 걸친 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출을 이렇게 해서 이 돈이 고객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이 고객한테 안 가고 자기들이 먹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차값이 1,000만 원이었던 거를 1,3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뭐 500만 원짜리 차를 2,000만 원에 받고 엄청 뭐 심각하게 고마진을 취하는 경우인 거죠. 이를 알 당시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두 청년. 이어서 뜻밖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친구가 들어온 건들이 제 기억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일했던 팀장 한 명이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모양이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의 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도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났던 걸까? 그때의 자산론 대출에 있어 중고차를 제공했던 불법 딜러가 그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거는 계속 환불을 해줬어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첫 달에 20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한 2번, 3번이 터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20대를 해놓고서는 멈춰버리면은 그 다음 거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그 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았던 거예요. 발백이 너무 늦어버린 거죠. 환불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환불을 해주는 자체가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피해자들부터 갈취한 돈으로 환불을 해왔다는 업체. 그런데 제가 광수들도 만났었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뭐 8월? 그러니까 이거 뭐 피해자도 통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막 의문이긴 했어요. 이게 왜 바로 못하지? 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난 8월 경찰 광역 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팀장급 청년. 하지만 이후 수사는 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동차 대환 대출 관련해서. 네네네네. 지금 그래서 피해자는 어느 정도 몇 명 되는지 이 정도 좀 확보해놓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전화를 돌려보신다고? 그런 건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게 피해자도 계속 생기고 있었던 와중인데. 그냥 피해자분들 먼저 만나보는 게 일단은 저희도 이제 순서겠죠. 전문가는 대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약탈의 현장을 방관하게 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빚에 대해서 빌린 사람 탓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왜 그런 돈을 빌려 썼느냐? 왜 빌려 썼으면 갚아야지? 뭐 어쩌겠느냐?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불법을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신고자도 적고 또 처벌도 약하고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단속도 거의 없고 완벽하게 이게 사각지대 안에서 그 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사망 소식까지 접하자 그들은 남은 인터뷰 내내 잘못을 시인하며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럼 저희 기준에 심각하다는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게 좀 큰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렇겠죠. 무서우면 하지 마셨어야죠. 그쵸. 그냥 수사기관에 자수를 해야 되나? 자수할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자수할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이제 그만큼 저희가 심적으로 좀 힘들었다를 말씀드린 거죠. 자수를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전문가는 굿데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박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친구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도박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친구들도 나도 일확천금을 노려야겠다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해서 실제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게 되면 일종의 이제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잘 알려진 도박처럼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늘 성실하게 운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던 청년 김진성 군. 그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2천여만 원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성군이 빚까지 가지게 된 건 무슨 이유였을까? 트레이너로 일할 당시만 해도 큰 빚이 없었던 진성군. 하지만 굿데이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 2017년 1월 그는 카드론으로 44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트랙스를 어느 순간 끌고 왔었거든요. 어느 순간 끌고 와가지고 그때가 제 생일 때였나 하고 그때.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그는 빚에 허덕이면서도 이율이 무려 14.5%나 하는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나 국산차 이런 차 타잖아요. 그러면 욕먹어요. 너 왜 이런 똥차를 끌고 다닌다고. 지금 밑바닥이었던 사람들이 관리사들한테 잘 보이고 열심히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일단은 차를 바꾸고 이제 그때부터 지르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 중개업체 조직이 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것은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전문가. 이들은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세뇌를 당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오히려 대출을 강제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차는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엑시스에 가로막는 장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린 숨진 세 청년과 함께 일했던 정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부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 안녕하세요. 혹시 네, 제가. 네네. 그 SBS 그것을 알고 싶다 만든 정재욱 PD라고 합니다. 네. 강요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직원들 개인의 선택이었다며 청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저러면 어쨌거든요. 우리가 한 만큼 먹었어요. 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그거를 무조건 시켰다. 그거는 너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요. 굿데이를 떠난 후 김진성 군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직장을 전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독된 것처럼 다시 대부 중개를 선택한 진성군.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진성군은 12장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형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가뜨린 형태,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서의 죄책감이 사실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대부분 되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따뜻함이 묻어나요. 따뜻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분이 왜곡된 돈의 맛이라는 그 마약과도 같은 자극적인 왜곡된 경제관념에 노출이 돼서 끊임없이 도덕적인 윤리의식과 아주 냉혹한 돈의 맛 사이에서 이리저리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린 케이스여서 더 마음이 안타깝죠. 너의 존재의 의미는 소비하기 위해서고 왕처럼 살기 위해서고 대접받기 위해서 모두가 대접받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이거랑 모든 문제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성장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욕심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성장은 현실적으로 안 돼요. 우리가 지난 15년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후자는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욕심을 늘리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에 이끌려 행복을 쫓아간 곳에서 마주한 것.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약탈한 대가로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끝내 욕망의 거품 속에 삼켜진 세 사람. 행복을 외치던 그곳에서 그들이 약탈당한 건 무엇이었을까?